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WW 2014에 발표된 A Light and Anti-Overfitting Retraining Approach for Unsupervised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에 대해 발표하게 될 김민석입니다. 대규모 웹 서비스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업데이트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정상 패턴이 빈번하게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버전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은 패턴이 변화된 이후에는 이상 탐지 성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재학습 방식의 한계는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는 데 있어서 높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패턴 변화 초기 단계에는 수집된 데이터가 부족해서 부족의 문제가 있고 그 부족한 데이터로 바로 재학습을 하게 되면은 과적합의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또 기존에 존재하는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트랜스퍼 퓨샷과 같은 방법은 추론 시간에 오버헤드가 크거나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과도한 데이터의 저장을 요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제 라라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VA 기반의 디지도 이상 탐지 모델로 과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저장하지 않고도 과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새로 관측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잠재 벡터를 미세 조정하고 새로운 분포에 적응시키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밑에 피겨 A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분포의 중심을 적절히 적응을 시킬 수 있고 과거 및 신규 데이터에 따라 잠재 벡터의 경계를 완화를 해서 새로운 분포를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루미네이트 블록으로 별도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거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 선형 조정 함수로 잠재 벡터 mg와 재구성 데이터 mx를 신규 분포에 맞게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선형 형태를 사용을 해서 적은 오차와 오버헤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 함수를 적용을 해서 전역 최적점을 보장을 했고요.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안전하고 가벼운 재학습을 가능하게 했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적성까지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구조가 라라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이제 라라 모델을 적용을 해서 모델은 재학습 과정이 트리거 될 때마다 우측에 보이시는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루미네이트 블록은 최신 모델로부터 과거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 그 복원한 데이터와 새로 관측된 데이터를 둘 다 사용해서 잠재 벡터를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된 잠재 벡터는 조정함수 mg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가 생성한 잠재 벡터를 루미네이트 블록이 추정한 벡터로 매핑을 해주고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mx 조정함수를 사용을 해서 재구성된 데이터 샘플을 새로운 분포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실함수를 사용을 해서 mx와 mg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컨벡시티를 보장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루미네이트 블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데이터 복원과 잠재 벡터 추정을 수행을 합니다. 최신 모델의 조건부 분포를 사용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가장 유사한 과거의 정상 패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만을 선별합니다. 이제 복원된 과거 데이터와 들어온 신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활용을 해서 확률 불포 PG의 무작위로 여러 개의 샘플을 뽑은 뒤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가중합 방식으로 기대값을 계산까지 해줍니다. 이런 루미네이트 블록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모두 잘 설명하는 샘플일수록 큰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잠재 벡터가 특정 데이터 하나에만 쏠리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위치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앞서 보여드린 요 그림처럼 경계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학습하지 못한 분포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중치 조정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mg는 이제 잠재 벡터를 조정하는 함수로 구버전 모델의 잠재 벡터를 루미네이트 블록이 추정한 신규 벡터에 근사를 해줍니다. mx는 이제 재구성된 데이터를 실제 관측된 신규 데이터에 근사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 벡터의 조정으로 인해서 요 피겨 A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요. MX 데이터 조정을 통해서
둘 다 이제 피겨 A의 효과가 나타나고 피겨 B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 벡터가 특정 데이터에만 쏠리지 않게 하고 경계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패턴 분포에 대응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MX와 MG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잠재 벡터의 조건부 분포 및 결함 분포는 모두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했고요. MX와 MG의 매핑 오차를 전역 오차와 국소 오차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함수 MX와 MG의 최적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보이시는 선형 구조가 가장 낮은 오차를 갖는 형태를 증명을 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리는 MX와 MG가 선형 함수이므로 이를 MSA와 결합을 했을 때 수학적으로 볼록 문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이시는 두 손실함수가 각각 볼록할 때 전체 학습 과정도 볼록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볼록 함수의 구조로 인해서 어, 지역 손실, 지역 최저점에 빠지지 않아서 과적합이 방지가 되고 빠른 수렴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 실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서버 모니터링 데이터인 SMD와 웹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인 JD1, J2, 일반화 검증을 위한 SMAP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 데이터셋의 서브셋 간 데이터 융합을 구현을 해서 변화 시나리오를 조금 만들었고요. 라라를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VA 소타 모델 3개인 더넛과 옴니오멀리, VQRA에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한 모델의 비교군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소타 모델과 전이학습 기반 모델, 기타 신호 처리 고전 딥러닝 모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프레시전, 리콜, 베스트 F1 스코어를 사용을 했고 재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재학습한 경우가 아니라 소량의 데이터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1%의 소량 데이터만 사용해서 재학습한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분포 변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서브셋에서 모델을 서브셋 A에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포가 다른 서브셋 B로 전이를 해서 재학습을 수행을 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시나리오는 신규 분포 데이터의 1%만을 사용해서 모델을 재학습했다는 점이고요. 뒤에서 보이시는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구버전 모델을 그대로 바로 적용한 모델이 있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1%의 신규 데이터만을 재학습한 모델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데이터를 전부 사용해서 학습한 모델을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 있는 게 모든 데이터로 다 재학습을 하는 경우이고 한 줄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1%만을 사용한 재학습 결과인데 1%만을 사용했을 때 라라를 적용한 모델이 거의 다 최고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한 모델과 라라를 사용해서 1%의 데이터만으로 재학습한 모델을 비교한 표인데, 이 결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도 1%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을 때가 라라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테이블은 이제 제거 실험 연구인데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잠재 벡터 조정함수 MG와 데이터 조정함수 MX를 각각 제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MG, MX에 대해서 선형함수를 제안을 했는데 그 선형함수를 MLP나 SA로 대체하였을 때의 결과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다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의 결과는 이제 A를 보시면은 라라는 비교 모델 중에 가장 적은 재학습 메모리를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가장 중간에 보이시는 6이라는 값이 라라의 값이고요. B를 보셨을 때도 이제 중간에 존재하는 라라가 가장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이시는 피겨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강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원 데이터 수 우측에 보이는 라인이 복원 데이터 수고 왼쪽에 보이시는 라인이 샘플 수인데 그 조합에 따른 성능 변화 폭이 라라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라라는 반복 획수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손실이 일정한 비율로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운데 보이시는 테이블은 그 데이터 비율을 재학습 데이터의 비율을 사용하였을 때 성능을 보여주는데 라라 같은 경우에는 0.1%만 사용을 했을 때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분포와 신분포의 거리가 멀수록 어, 점선의 점선으로 나타난 것이 구형 모델의 성능이고 실선으로 나타난 게 라라의 성능인데 라라는 구분포와 신분포의 거리가 좀 멀어져도 성능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해결한 과제는 웹 서비스의 높은 동적 특성으로 인한 발생하는 작은 패턴 변화를 해결을 했고, 신규 관측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나 높은 제약스 오버헤드 문제 또한 해결을 했습니다. 블록 문제를 공식화를 해서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빠른 수렴 속도를 보장을 했고, 루미네이트 블록을 적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도 신규 데이터와 잘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로는 4개의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낮은 오버헤드와 과적합 방지 성능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했고, 소량의 데이터, 1%의 데이터만 사용을 해도 충분한 데이터로 훈련된 소터 모델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 MX 있잖아요. 데이터 조정.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G를 통해서 그 리니어 변환을 선형 변환을 하잖아요. 네. 새로운 분포에 맞게. 근데 MX는 거기서 좀 더 미세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MG와 방식의 MX, 예. 네. 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 형태를 띄었을 때 가장 최적이다라는 것을 모델에서 증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록으로 첨부가 돼서 엄청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MX는 그러니까 MG에서 선형 변환된 결과를 어떻게 미세 조정한다는 건가요? 개념이? 이제 MG에서 1차적으로 선형 변환을 해서 조정된 모델로 나온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MG는 분포의 변화를 변환하는 것 같고, 네, 어, MX는 이제 그 실제 데이터 수준에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존 분포에서의 데이터와 신규 분포의 데이터를 어떻게 매핑할까의 문제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매핑을 어떻게 하죠? 가장 유사한 데이터로 매핑을 하는 건가요? 매핑 방법에 대해서는 그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작위 샘플링을 한 뒤에 가장 그 분포가 비슷한 모델 그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위, 그러니까 분포, 어, 그러니까 신규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되 다양한 데이터, 그 분포를 따르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샘플을 생성하고 그 중에 가장 유사한 거를 찾는다. 네, 맞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찾아진 게 어떻게 최적일이 될 수가 있지?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다른 질문 없어요? 이게 어노멀리 디텍션인데, 네, 음, 임종학 학생 혹시 이 TTA에서 어노멀리 디텍션 다룬 연구들도 본 적 있어요? 어노멀리 디텍션은 어노멀리 디텍션은 일단 시기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노멀리 음, 디텍션 연구는 없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연구는 있었습니다. 음, 단순히 이제 분류하는 건 있었는데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어노멀리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많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연구도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던 시점, 그러니까 저번 달 기준으로 한 개 정도 보고 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얘네는 TTA는 아니지만 리트레이닝을 하는데 굉장히 경량화된 형태로 리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TTA의 뭐 바로 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뭐 코사 구조를 어노멀 딕션에 적용해 볼 수 없을지 그런 생각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다른 코멘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